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요즘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사춘기 중2가 있죠. 그런 중2를 이기는 갱년기 50대 엄마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오갈 데 없는 50의 가장이 있죠. 네, 어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모두 거친 50입니다. 100세 시대, 이제 딱 반 살았고 누구나 살아오는 동안 실패도 실수도 많았던 지난 날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맞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숲에 사는 노루가 사냥꾼에게 화살을 맞았을 때 도망칠 수 있다면 그 자리를 떠야 합니다. 그런데 노루가 어디서 화살이 날아온 거지? 라며 주위를 둘러보다 두 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살면서 맞아온 화살.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이기에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이 내 몸을 관통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카리스마의 어원인 그리스어 카리스마는 신이 내린 은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지천명 50. 이제는 이 신이 내린 은총 카리스마를 지닐 나이입니다. 진짜 어른이 될 기회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과연 50에 어울리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방향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자가 아닌 약자를 향해, 나이 든 사람보다는 나이 어린 사람에게 먼저 인사도 건넬 줄 알고 먼저 미소를 보내는 작은 배려로 상대에게 편안함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나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수백 개의 좋아요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관계 안에서 좋아요를 받는 기회를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이제 50은 만약이라는 단어와 헤어질 나이라고 합니다. 아, 만약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되뇌어 봐야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아픔뿐이니 대신 이제부터다 라는 단어와 친해져야 합니다. 이미 틀어져 바로잡을 수 없는 일을 더듬거리며 원인을 찾는 대신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습관화한다면 지난 나빴던 기억을 좋은 추억으로 승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은 마음의 고통을 지워버린다고 하지만 무작정 시간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땐 세상에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아채고 잘못된 과거를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50다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책의 모든 챕터들에는 지난날 저자가 잘못된 말을 써온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사례들의 거의 다가 저에게도 해당이 되어서 실은 위안이 많이 되었던 책입니다. 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정말 다행이다 하는 동질감도 느끼고 나도 이제 저자가 말한 대로 바꿔나가면 지난날이 후회스럽던 내 마음이 좀 편해지겠구나 싶어서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실까 싶어 준비한 책입니다. 제가 저자의 책을 처음 읽었던 것이 나는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라는 책에 관한 컨텐츠들이었는데요. 그 사이 말에 관한 책들로 더 넘어서 인문학 책들로 많은 저서들을 내셨네요.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분도 지난 시절 실수를 많이 하셨다 하니 제가 얼마나 위안이 됐겠어요.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분이지만 이 영상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네요. 제가 저자의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저자는 삼성그룹, 현대그룹 등 대기업에서 사업 전략 등의 일을 하시던 평범한 직장인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이색적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기업, 학교, 공기관 등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말 따로 마음 따로인 우리 모두를 위한 말투 공부. 50의 품격은 말투로 시작된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펴낸 곳은 다산북스입니다. 제 이마를 탁 치게 했던 서문 먼저 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제 의견에 맞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제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오직 저희 위치와 돈을 탐하는 무리들만이 저희 의견에 박수를 치며 환영했을 뿐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탓입니다. 이게 최선이야? 그건 오답이야.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뭉개던 저의 말투가 제 주위에 아첨꾼만 남겨둔 이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에 내 주변에는 모두 그런 사람들만 모였고 결국 어느 순간 달라진 그들을 통해 나는 인생의 고난을 맛봐야 했습니다. 다윈 진화론의 핵심은 자연 선택을 통한 적자 생존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것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50이 되어 저는 강함보다 부드러움이 진정으로 강함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말투에 관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50이 살아남는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보시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을 것이오. 어디선가 들었던 그럴듯한 명언입니다. 저는 이를 이렇게 바꿔봅니다. 당신이 먼저 말을 해보시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이오. 50의 말투는 우리가 50에 이르도록 살아온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의 50을 알려주며 60, 70, 그리고 80에는 어떤 사람이 될지 예측해 합니다. 스스로를 향해 질문해 봅니다. 갑과 을로 만난 게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상사와 부하로 만난 게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게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저의 말투를 평가해 보니 부끄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50에 이른 저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아니 최소한 불편하지는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타인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50의 말투야말로 진정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말투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말투 하나만으로 매력적인 50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말투 하나로 혐오스러운 50을 만들기도 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는 괜찮은 50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진솔한 서문에 이어 이제 본문 살짝 들여다볼게요. 모든 문제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기업인의 몰락도, 정치인의 멸망도, 한 가정의 붕괴도 모두 잘못된 말투의 결과다. 잘 나가는 대권주자든, 쟁쟁한 기업의 사장이든, 한 가정의 가장이든, 수십 년 쌓아온 공든 탑이 말투 하나로 우르르 무너진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기에 말 한 번 잘못하면 한 번에 훅 간다면서 조심한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말투는 본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에
여차하는 순간 입 한 번 잘못 놀려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 50들은 사회에 진출할 때 소통을 잘하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 인사를 잘하는 것, 공손하게 대답하는 것 등을 대단한 기술처럼 배웠다. 그런 50에게 요즘 급부상하는 90년생 등의 젊은 세대는 하나의 장벽이다. 50에게 90년생이 장벽인 것처럼 90년생에게 50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여전히 과거의 구닥다리 말투로 관계를 맺으려 하니 여기저기서 꼰대라고 한 소리 듣는다. 시련을 간신히 이겨낸 50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시험대가 눈앞에 닥친 것이다. 말하기라는 시험대가. 그동안 자신의 말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서도 돈벌이를 하고 무난히 직장에 다닐 수 있었던 축복받은 세대였음을 냉철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운을 기대하지 말아야 관계가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자. 왜 좋은 직장을 그만둔 거야? 왜 카페를 하겠다는 거니? 왜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지 않는 거니? 특히 젊은 세대를 향한 50의 이런 말들은 최악이다. 기분 좋은 사람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말투다. 네가 직장을 그만둔 걸 보니 정말 그 회사가 X 같았던 게 틀림없구나. 카페를 차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넌 정말 사장님이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너희 둘만의 생활에 충실할 줄 아는 모습이 당당하고 멋져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제발 그 입 다물라. 50이라면 취조하듯 몰아붙이는 왜라는 말 대신 그래를 사용하면서 걱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맞다. 말은 내용만큼이나 형식도 중요하다. 물론 넘사벽일 수도 있겠지만 집안에서 대화가 안 되는 아들에게 네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이야기할까? 라고 할 줄 알아야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딸에게 아빠가 미안하다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 하나만 머릿속에 꼭 담아둬도 중간 이상은 간다. 50이라면 기억해둘 만한 말투의 기술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더는 기회가 없이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화를 소중히 여기는 말투를 50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진짜 백이 50의 말투다. 누군가의 조언을, 누군가의 미소를 받아낼 줄 아는 겸손함이야말로 50이 가져야 할 지혜다. 자신이 배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지위와 나이를 가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낼 줄 아는 50이야말로 매력 있어 보인다. 말투를 바꾸고 싶다면 우선 50 이전에 우리의 명함에 새겨진 사회적 체면과 이별해야 한다. 50의 말투, 이제는 잘난 체와는 이별을 고하도록 하자. 대신 겸손함으로 데코레이션을 해보자. 조금 덜 가지되 더 베푼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아니 보지 못했던 관계도 잘 보일 것이다. 행복해지려는 말투를 사용하기 이전에 불행해질지 모르는 말투를 삼가는 게 우선이다. 말은 곧 나다라는 말처럼 나를 드러내는 건 말 한마디, 말투 하나다. 말투는 영혼의 숨결이며 행동의 그림자다. 누구를 만나든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응원을 하는 50. 유연하고 아름다운 말투를 사용하는 50. 멋지지 않은가? 혹시 자신의 거칠고 강한 말들이 여전히 통한다고 믿고 있다면 늙은 호랑이는 개들의 웃음거리다라는 아랍의 속담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쉬운 건 우리지 지금 세상을 나서는 젊은 친구들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차리도록 하자.
기네스북에 오른 이탈리아 출신 모델 지놀라모 판체타라는 분이요. 60의 나이에도 패션업계에서 젊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걸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 이유를 아름다우시네요, 멋지세요 라는 상대에게 전하는 말투 때문이라고 모두들 꼽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합니다. 이 아저씨 멋지다. 아니, 이 형님 멋지다. 들이댐의 힘을 적절하게 써먹을 줄 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일단 미쳤다 생각하고 아내에게 한번 말해봐야겠다. 당신 아름다워. 네, 이제 우리는 미쳤다고 생각되는 말들을 나이 말로 바꾸어 나가야 할 50입니다. 돈은 드립다 많아도 외롭지 않으려면 금고 안에 쌓아놓은 돈의 장수만큼 아름다운 단어들을 익혀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나 밖에 될 수 없다고 하죠. 그 힘든 풍파 다 겪은 우리가 이제 와서 아무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말투를 고친다는 건 유전자를 바꾸려는 노력과도 같이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린 50이기에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쯤은 아는 나이이니까 마음만 딱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만나는 누군가에게 내 팔에 닭살이 돋더라도 당신 참 아름답다 라는 말로 만남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원래 하기 힘든 것을 먼저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수월해지니까요.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따뜻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50의 말투로는 충분할 것도 같습니다. 남아있는 포도주가 쉬어지듯 성말라 갈 것인지, 백발을 영광의 면류관처럼 받아들일 것인지는 오직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